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신 분인데요. 오늘은 목요일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니류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소장님이 굉장한 열정을 남겨주시고 가셨는데 그 열정 이어받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CPI 충격파, 이제 충격을 하루 만에 극복하고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뚫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좀 걱정을 한 시름 덜어도 될까요? 네, CPI 우선 물가 자체는 조금 실망스럽죠. 2%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3%대 고착화가 될 것이다라는 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되는 건가? 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가 리뷰는 많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파월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슈퍼코어 CPI인데요. 요게 지금 추세로 보면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 요인은 보면 이제 서비스 임금 물가가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떨어진다 하는 주거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반전이 됐는데 이것만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시장의 금리 예상이 뒤집어졌어요. 이게 이제 시장의 금리 예상 테이블을 보시면은 원래 이제 5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고 금리 예상이 원래 이제 3월에 할 거다, 5월로 밀리고 5월에 할 거다, 6월로 밀리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작년에 기시감이 든다. 작년에는 오히려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다. 이제 최종금리다. 최종금리다 했는데 계속 25bp씩 올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틀만 보고 그래도 시장이 작년처럼 금리 예상이 깨져도 계속해서 오르는구나 라고는 속단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그럼 그런 갱신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 물가 충격이 됐는데 금리 예상도 빗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강한 시장의 면모를 볼 수 있던 어떻게 말하면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인데요. 과연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신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캐시 우드입니다. 네,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매년 빅 아이디어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2024년 올해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우선 이제 빅 아이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연간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올해 매크로가 어떻게 될 겁니다. 주식이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전망하는 게 아니라 기술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술 테마 중요한 게 요게 있다 라면서 기술 중심으로 조망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테마들을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또 앞서서 캐시 우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주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이 기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는 캐시 우드가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1세대 여성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또 이제 매크로 뷰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뷰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일단 중국은 디플레를 걱정해도 인플레를 미국은 한창 걱정하기 바빴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다. 미국은 디플레를 갈 것이다. 이런 말을 최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물가 지표 발표를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무슨 말이죠? 소리 하는 거야? 네. 라고 싶은데 캐시우는 이걸 정면에서 반박을 그 하더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이 서비스 임금과 서비스 물가와 이제 주거비 때문에 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곧 이제 서비스 임금 때문에 오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캐시우드는 이제 서비스 임금에 속하는 노동시장 이거 허수야. 그리고 이 주거비에 속하는 이제 부동산 시장 요것도 허수야라고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우선 이제 노동시장이 왜 허수냐 요 그래프는 이제 월별 취업자 수를 나타낸 건데 이제 파란색은 이제 기업 조사고요. 빨간색은 가계 조사입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기업 조사는 이제 기업에 가서 당신네 월급 몇 명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조사는 이제 집에 가서 몇 명 취업했어요? 라고 이렇게 서베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 투잡, 쓰리잡 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멀티잡에 따른 이제 왜곡이 좀 생깁니다. 뭐냐면은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 기업에서도 일하고 B 기업에서도 일하고 C 기업에서도 일하면은 이 기업 조사할 때는 일자리가 3개 창출됐다고 나오거든요. 한 명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가게 조사할 때 집에 가서 뭐 저는 투잡 뛰고요. 저희 와이프는 쓰리잡 뜁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가 5개예요. 5명이 취직했어요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2명이 취직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멀티잡에 의한 왜곡이 없다는 건데 보면은 이제 가게는 추이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오히려 취업자 수가 최근 들어서 뭐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봐라 이게 이 멀티잡 때문에 노동시장이 왜곡이 된 거다. 노동시장이 강한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과대 계상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이 임시직 고용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노동시장의 약한 고리가 이제 임시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캐시우드의 말은 봐라 지금 약한 고리 먼저 끊어지고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 정규직으로 다가가는 거다. 그렇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약한 고리 먼저 끊어지는 거는 전형적인 노동시장 약화 사인이다. 그리고 또 이제 평균 노동시간도 상당히 감소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주당 평균 노동시간 증감 추이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지금 뭐 침체기 수준으로 지금 노동시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정도 노동시간이 감소한 거는 침체기가 오거나 아니면 정말 일하러 가지 못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됐을 때나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건데 이 정도 악화됐다는 거는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뭐 이런 걸 볼 때 허수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요즘 뭐 계속해서 대량 해고 소식 나오지 많이 않습니까? 나오고 뭐 있죠. 어디서 뭐 몇천 명 잘랐다, 뭐 10,000명을 잘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3M이라든지 UPS라든지 이제 비기술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매기업, 특히 소매기업 같은 경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매출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뭐 노동시장이 앞으로 계속 점점 약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 CPI 보면 렌트비가 뭐 5%, 6%씩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왜 이렇게 올라간 네. 거죠? 우선 이제 이 뉴 테넌트 렌트 인덱스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 임대인으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새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의 이제 월세, 소위 말하는 이제 월세를 조사해 보니까 어째 월세가 점점 떨어지네. 이게 전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뭐 금융위기보다도 더 이상 하락폭이 더 빠르네. 이거 보면은 당연히 지금 노동시장 이게 주택시장이 약화가 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미국 주택 가격의 이제 중간값의 변동을 나타낸 건데 이것도 지금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급격하게 주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뭐 70년대나 그 전형적인 이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올라오고 이제 버블이 꺼지고 요런 패턴인데 당연히 지금 버블이 꼈다가 빠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이게 주택 시장의 렌트비가 계속 오를 수가 있냐? CPI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후행을 하는 거고 실제로 주택 시장도 상당히 약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통화량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또 AI 때문에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지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AI가 우리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증대시켜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격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균형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버리는 거죠.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AI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와서 CPI가 마이너스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이 정도로 빠지면은 소프트 랜딩 힘들겠죠.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소프트 랜딩 올해 시장이 기대하는 그거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소프트 랜딩 오지 않을 거고 지금의 CPI는 우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느 테마를 그러면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나요? 네, 우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를 여러 가지를 뽑았습니다. 이제 AI, 뭐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뭐 다중체 시퀀싱이라고 하면 되는 바이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를 예, 꼽았어요. 바이오, 이제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라고 이건 이제 전기차에 속하는 건데 요 5개 분야를 뽑았고요.
이 보고서가 한 2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소개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 오늘은 그냥 이 중에서 또 비중 있게 다른 AI랑 이제 블록체인 한마디로 이제 코인이죠. 요거랑 이제 바이오를 왜 좋게 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코인, AI 쪽을 비중 있게 다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캐시우드가 주목하는 5가지 기술 테마, 그 안에서 첫 번째 핵심인 AI 가져오셨는데 캐시우드 AI 안에서 어느 기업을 택하고 있나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대하는 엔비디아는 아니다. 엔비디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죠? 오늘도 사실 시총 3위까지 올라온 엔비디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아닌 어디를 택한 거죠? 정말 엔비디아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거 보면은 이렇게 무슨 소리야라고 싶다. 이제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캐시우드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캐시우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랜딩이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칩셋을 파는 기업이다 보니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칩셋에 대한 이제 GPU 수요가 빠지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주문이 막 밀려 들어와서 실제로 재고도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근데 그렇게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주가 당연히 빠진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과거 주가 그래프를 한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인 붐이 2017년, 18년 이때 한번 왔었잖아요. 2021년 전에. 그때 보시면 이제 코인 채굴한다고 또 이제 그래픽카드 수요가 엄청 늘어가지고 엔비디아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 시장, 코인 붐이 끝나니까 엔비디아의 이 주가도 그대로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GPU 수요 빠지면은 그때 코인 붐 때처럼 이렇게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을 볼 때가 됐다. 엔비디아 GPU가 이제 충분히 많이 풀렸고 그리고 뭐 이제 챗 GPT 말고 또 구글에서도 이제 제미니라고 또 엄청난 고성능의 이 생성형 AI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데서도 페북에서도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라마라고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좀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도 굳이 빅테크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이 챗GPT나 이제 제미니 같은 이런 생성형 AI를 직접 만드는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데이터 만드는 회사에 좀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킬 때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모델은 지금 뭐 구글도 만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뭐 다른 이 메타도 만들고 이러는데 근데 데이터는 한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데이터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테슬라만큼의 이제 주행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데이터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해자를 쌓았다.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그리고 이제 이그젝트 사이언스라고 이제 대장암 검사하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하도 이제 키트를 많이 생산해서 이제 암 관련된 생체 정보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 기업의 이 데이터의 이제 해자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까지 더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두 번째가 심상치 않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개당 7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 선을 넘어선 거 언젠가 봤더니 한 2년여 만인데 악재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계속 성장한다라고 보는 걸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올해 거의 70%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캐시우드는 앞으로 더 간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게 있죠. 뭐 최악의 경우에도 60만 달러 간다. 하나로 대략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경기 침체일 때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 금 비트코인 쪽을 봐라 이런 건가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 침체가 오면은 안전자산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금인데 근데 우리가 또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캐시우드가 이제 비트코인과 금의 이 수익률을 한번 어디가 더 잘하나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대 금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가 인덱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보다 비트코인이 잘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체가 오면은 사람들이 금을 찾기보다 뭐 이제 ETF도 나왔겠다. 이제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유리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 아직 갈 시장이 갈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인데 바이오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바이오랑 AI랑 결합이 되면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바이오를 꼽은 건가요? 네, 아까 이제 AI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캐시 우드가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지금 캐시 우드가 뽑은 기술 테마 중에서 AI가 이 다른 기술에 미친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제 AI가 뭐 다른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 미친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제 AI가 다른 분야에 미친 영향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제 AI의 지금 수혜를 입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는 뽑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연구가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AI로 인해서 이제 실험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연구비 지출에 따른 매출 증가를 나타내는데 거의 뭐 지금까지는 연구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수익이 낮아졌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실험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맞아요. AI 때문에 이게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바이오가 더 이상 소위 말하는 뽑기가 아니게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첨단 치료 분야들이 성장을 하면서 바이오가 앞으로 굉장한 이제 포텐셜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도 눈여겨봐야 될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연구원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돈나무 언니와 동일하신지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뭐 항상 찬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의견에 이게 또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태드리자면 그럼 캐시우드가 결국엔 어떻게 투자하라고 하는 거냐? 캐시우드는 인덱스 투자하지 마라. 오히려 자기는 인덱스를 숏하고 있다. S&P 숏하고 나스닥 숏한 이유가 사람들이 뭐 나스닥이 뭐 혁신이고 기술자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닥 보면 뭐 요식업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아니라 혁신을 일으킬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라든지 이그젝트 사이언스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요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앞으로는 왜냐면 요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AI, 블록체인, 바이오 요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데 투자를 해라. 그리고 기존의 이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교체가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요런 신진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숏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기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지금은 하나씩 다 컴퓨터 들고 다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PC 혁명이 나타났을 때 최초의 PC가 이제 오스본 1이라는 PC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하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다 1인 1 컴퓨터가 되는 세상이 된다. 그럼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냐? 근데 그 기업 파산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방향이 맞더라도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함부로 기술이 좋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같이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깊은 리서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안전한 방법이 이제 기업 하나보다는 기술 자체에 베팅하는 게 이제 산업 ETF거든요. 뭐 AI ETF라든지 뭐 바이오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업에 베팅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물론 그 안에 ETF 구성된 기업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ETF도 어떻게 뭐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만 그나마 조금 더 덜 리스키한 방법이다. 좀 덜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돈나무 캐시우드 언니라고 불리는 돈나무 언니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연구원님은 과연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생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구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